내가 먹어줄게. 진짜로? 자, 269번입니다. 네, 269번이시죠. 여기 보세요. 됐습니까? 네. 1부터 10일까지 중에서 3개 뽑아서 크기 순으로 세팅하고요. 그때 얘를 만족했을 때라고 이제 그 조건부를 던졌으니까 얘인 경우의 수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만족한다는 건 A를 넘기면요. B가 A 플러스 5 이상이라는 얘기 구해야겠죠? 결국 우리가 구할 거는 A 플러스 5 이상 B, 그 다음 B보다 큰 C. 왜냐면 크기 순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 알겠죠? 얘를 만족하는 A, B, C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얘를 보면 이런 게 떠올라야 돼, 이런 게. 알겠죠? 얘는 떠오르면 봐봐요. 얘는 뭐 는이 있고 는이 없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풀면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풀 때 A가 1부터, A, B, C가 1부터 10일까지니까 C는 당연히 12 이하의 수일 거고 A 플러스 5를 잠깐만 X가 치환하면 얘는 6 이상인 수일 겁니다. 그거부터 이제 세팅을 잡으시고 해야죠. 그러면은 6부터 12까지가 총 7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죠? 둘 다 는이 없다면 7C3이 맞고요. 둘 다 는이 있다면 7H3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만 는이 있기 때문에, 는이 없기 때문에, 혹은 는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사건을 가는 게 나아요. 알겠죠? 아니 여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 해야 돼. 선생님, 다 는이 없는 걸로 푼 다음에 얘랑 얘가 똑같은 케이스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틀로 생긴 기본 유형부터 세팅이 돼 있어야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조합을 생각한 친구들은요, 는이 없는 거 생각한 거니까 아까 성원이 얘기한 대로 는이 없으면 얘가 하나, 둘, 세 개 구하면 73인데 73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왜? 얘들 같아도 되는 거니까 얘들이 같은 케이스로 하나 더 풀면은 답이 나오죠. 둘 더하면 답이겠죠. 혹은 중복 조합으로 접근한 친구들은요, 여기 는이 있다 가정한 다음에 7H5를 때리시고 7H3을 때리시고, 그죠? 다른 있으면 7H3이니까 거기서 빼기. 왜? 얘가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이었다면 뭘 했을 것 같아요? 중복 조합을 썼을 것 같습니까? 조합을 썼을 것 같습니까? 조합? 그럼 조합을 할게요. 자, 상관없다는 얘기 알겠죠? 7C3부터 하고 더하기로 가야지. 조합을 했어. 알겠죠? 그러면은 크기 순으로 3개를 뽑는 건 다 끝났어. 이해됐습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얘 둘이 똑같은 거. 실제로 7개 중에 2개만 그렇게 하면 되지. 72. 상관입니까? 얘가 전체 경우였어. 확실히 문제가 30번쯤 되니까 조건부 확률을 풀 때도요, 그 우리가 원래 조건부의 기본 흐름이 나오는 문제들은 전체에 대한 케이스 분류 잘 하면 거기서 원하는 걸 뽑았으면 되는데, 알겠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2문제인 거야. 알겠죠? 얘가 전체 구하는 한 문제. 알겠죠? 구하면 되고. 알겠습니까? 이제 원하는 걸 잘 구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자, 2번째 우리가 해결봐야 되는 건 뭐냐? 이제 뒤에 있는 말과 앞에 있는 말이 교집합이겠죠. 조건부니까. 자, 앞에 있는 말은요, 방금 적었다시피 A 플러스 5보다 B가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뭘 얘기했냐면 A 플러스 10보다 C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 환경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A 플러스, 근데 이거 써봤자 선생님이 원래도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다 양변에 5를 더해주면 A 더하기 5보다 크거나 같고 B 더하기 A가 10이구나. B 더하기 5. 그죠? 그리고 여기를 붙일 수 있다고 붙이면 되는데 붙일 게 없네요. 왜냐면 C와 A를 비교할 때 누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그냥 이런 상태에서 A 플러스 10보다 C가 더 크거나 같은데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애매함이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엮어서 나는 한 방에 탁 때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 알겠죠? 왜냐면 얘들의 크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좀 얘기하기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포기하고 그러면 봐봐. 그냥 얘부터 치고 들어가주는 거잖아. 알겠죠? 왜 그러냐면 봐봐. 얘는 치고 들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 게 얘를 치고 들어가면 어차피 지금 1부터 10위까지이기 때문에 A에 넣을 수 있는 게 1, 2면 끝이야 그냥. 그잖아. 그냥 요거를 A, C를 고정시킨 다음에 B를 세팅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쵸? 개수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쌤 A, B, C를 그냥 다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요런 선택이 좋을 것 같네요. 원하는 걸 구할 때는. A가 제일 작은 수가 1이라면, 그죠? C가 11일 수도 있고요. 1, 12도 가능합니다. 그죠? A가 2라면요. 얘는 12밖에 안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넣을 수 있는 B를 구하면 끝나겠죠.
자, 여기 나올 수 있는 b의 개수는요. a 플러스 5 이상이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건요. 6부터. 그죠? a가 1인 거니까 6 이상이잖아. c보다 작아야지 일단. 그죠? 그러면은 10까지 5개. 그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6부터. 그죠? c라고 꽂아 보니까 6부터 이번에 11까지 6개. 얘는요. a가 2라면 7부터 11까지 5개. 총 16개가 되겠다. 답은 제분의 16이다. 이렇게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 정도가 30분이야. 선생님 할만하지 않습니까? 네? 아, 선생님 지금 좀 어려운데,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까 조금 더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얘보다 더 어려운 28번이 존재했던 모의고사가 아닐까요? 30번이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28번 좀 더 센 게 하나 있다. 알겠죠? 이 정도가 거의 뭐 딱 두 번째 어려운 학통 문제 수준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학통 준비하고 만점 더 나오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서원이 뭐 풀면 좀 어려웠던 거 없었어? 아니면 풀을 했으나 좀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거 고민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서원이 숙제 좀 안 되는 건가요? 아, 네, 잘했어요. 네. 네. 자, 그건 잘했는데 그건 드시고 내가 칭찬을 드릴게요. 네. 자,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질문 없나요? 수영이 뭐 있냐? 없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조건방의 틀도 잡히신 것 같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독립종속 파악 문제도 뭐 수행하는 게 어려운 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독립종속 파악 쪽에서는 질문 있으신가요? 없나요? 네, 273까지는 조금밖에 안 나가긴 했죠. 네, 일단 한 걸로. 자, 77페이지에 요거 하나 좀 해드릴게요. 77페이지에 선생님은 뭐 똑같은 문제긴 한데 277로 275로 갈게요. 기출을 풀죠. 예전 기출이긴 합니다. 이게 독립종속 파악 문제는 여러분 여기는 그냥 생 암기 파트야. 독립이 뭐라 그랬어? 정말 독립이면 계속 얘기하세요. A와 B의 교집합 B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을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치지 않아요. 네, 계속 얘기하세요. 그렇죠. A 교접 B의 확률을 얘기해줘야지.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과 같은 상태를 우리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의 성질, 독립의 의미는 잘 아실 거고, 그죠? 두 사건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근데 그게 독립의 의미가 맞지만 그걸로는 독립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독립의 성질인 그 식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얘기했고요. 독립이 서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효과가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A,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은 다 독립이야. 왜? 영향을 안 받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조건부 확률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독립 상태라면요, P, A와 B를 구해라. 근데 독립이야 이렇게 나왔으면 P가 어디냐? 이거는 의미로 기억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 B가 나온 상태에서 A가 될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죠? 이 조건부 의미가 그렇잖아. 근데 A, B가 독립이라면 B가 나오든가 말든가 나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A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돼. 이렇게 이해로 기억을 해야 돼. 외우는 공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독립이면 조건부가 의미 없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조건부의 의미도 기억하고 독립의 의미도 기억만 하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여기 만약에 독립인데 A, B가 독립인데 얘를 보아. 예를 들어서 넣어볼까? B가 되든가 말든가 어떻게 상관없어. 그냥 P의 여성을 구하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A가 독립이라면. 알겠습니까? 저는 알겠니? 표정이 아는 표정이 아닌데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네.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배운 게 이제 우리가 확률의 네 번째 유형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문제 읽고 뭐뭐 할 때 경우의 수고. 뭐뭐의 확률 경우의 수고. 틱 얹으면 정답. 그 다음 곱셈 정리. 주머니 A가 있고 주머니 B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몇 개를 꺼내가지고 B에 넣은 다음에 같이 그걸 몇 개를 꺼냈더니 흰공이 나왔다. 흰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까? 이거 이제 워낙 개념 버전의 얘기긴 하지만 좀 더 상황이 많이 꼬여있긴 하겠죠. 케이스를 잘해가지고 곱셈 처리. 세 번째 유형이 조건부 확률. 그죠? 잘 풀어온 것처럼. 알겠습니까? 뭐뭐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그게 얘였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두 단어로 잘 분리시켜서 경우수 가든 확률로 가든.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이 독립종속 파악 문제. 지금 얘기했던. 알겠죠? 이 독립종속 파악 문제는요,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 잘 나오는 편인데 되게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숙제를 했던 건 그런 수준. 그러니까 독립이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과 같은 것만 알면 충분히 뚫릴 만한 버전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나마 가장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수준이니까 이 정도야. 275 가볼게. 275 봐봐.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려움을 느끼긴 합니다. 알겠죠? 봐봐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사건이 간단한 것들은 그냥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지. 알겠죠? 뭐 PA를 구한다면 당연히 이건 2분의 1이겠죠. 뭐 답을 할 수 있죠. 이거. 됐습니까? 이런 단순한 환경이니까. 그 다음 뭐라 했냐면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 B는 좀 애매하네요. B는 M은 6 이하의 수인데 주사위 1이니까 M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죠. 오케이? 이 문제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풀 거면요. 케이스 분류 6개 하면 돼 그냥. M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다 깔아놓으면 금방 다 구합니다. 알겠죠? 시간 얼마 안 걸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풀 건 아니기 때문에 왜 더 많은 개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어쨌든 B는 뭘 적긴 좀 애매하니까 냅두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기 위한 스톱. 뭔 소리야?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기 위한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기 위한 여러분 독립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알겠죠? 어떤 상황이 독립이야? 라는 건요.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과 곱과 똑같아 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알겠죠? 쟤를 만족하기 위한 n 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M이 1인 경우 확인, 2인 경우 확인, 3인 경우 확인, 4인 경우 확인, 5인 경우 확인, 6인 경우 확인하면 답은 나오겠죠. 어린 일은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고리가 풀면 안 되니까. 자,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 자, 여기에 쌤이 알려드릴 만한 팁은요. 저번 시간에 왜 쌤 이런 거 기억납니까? A, B가 배반일 때,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요. 배반일 때 PA 더하기 저거 설명하려는 갑자기 생각나서 참이하듯이 참이었죠. 왜 이걸 이렇게 생각 좀 해주라 그랬지? 확률로 보지 말고 확률은 좀 헷갈리니까 개수로 인식하라고. 그러면 쌤 이게 전체 개수가 있는데요. A, B가 배반이니까 들어있으면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랑 더해서 얘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냥 성질적 이해를 할 때는요. 개수로 보는 거 훨씬 쉽죠.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 대응할 때 확률의 식이지만 확률로 잡아내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다만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잘해야 돼. 근데 그게 헷갈리니까 개수로 정리를 하세요. 개수로 정리. 그래서 쌤이 해주는 말이 요거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적어볼게요. 자, 얘가 적은 뭐냐면 우리 지금 다 주사위 한 개만 던지는 식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6분의 교집합의 개수가 교집합의 확률이겠죠. 이렇게 알았어요. 자, PA는 아는 거잖아. PA는 뭔데? 2분의 1. 여기는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PB는요? 6분의 B의 개수가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독립을 만족시키는 M값을 잡아내라 이런 문제는 알겠죠? 꼭 이렇게 요 줄로 세팅하는 얘기예요. 확률의 표현을 개수로 바꾸라고. 요 팁 하나만 딱 가져가시면 풀이는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양변 6 곱하고 2 곱하면은 2 곱하기 n a 곱이야. 제 목이죠.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고집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보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상태인 거죠? 그죠? 요 상태. 얘를 만족하는 M값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뭘 따지면 돼? 봐봐. A는 지금 원소가 3개 있어. 자, M의 약수가 나온 사건이 B잖아. 그치? 그럼 M은요, M이 1이라면 약수 1개일 것이고, M이 2라면 2개일 것이고,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런 것들 중에서 답이 있겠지. 난 뭘 찾는 거야? 봐봐. M의 약수의 개수가 얘랑 겹치는 거의 2배가 돼야 돼. 이해됩니까? 그죠? 성원이 얘기 무슨 말이지? 오케이. 얘가 M의 약수인데, 겹치는 원소의 개수의 2배가 돼야 돼. 알겠죠? 여기서 1단계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약수의 개수가 어떤 자연수의 2배니까 짝수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얘가 자연수일 거니까 얘가 최소 2, 4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야, 1, 2, 3, 4, 1, 2, 3, 4, 5, 6 중에 약수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는요. 제곱수는 안 돼. 요거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세요. 가끔 또 건드리는 경우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 홀수가 나온다는 건 걔 제곱수라는 얘기예요.
같은 숫자가 하나 껴있기 때문에 왜냐면 쌍으로 나오잖아 원래. 그죠? 6 같은 경우는 1, 6 쌍이잖아요. 이렇게 2, 3 이렇게. 그러니까 짝수계인 게 정상인데 약수에게서 홀수에 나오는 거 어떤 경우냐? 걔가 제곱 쓴 거야. 그러면 중간에 막 이렇게 때려서 가다가 가운데 3, 3이 존재하니까 한 게 있는 거지. 1, 1이 존재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약수 홀수는 1, 4는 일단 삭제. 그럼 어차피 내가 6개를 때려 넣어보긴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요 상황을 통해서 2개 정도 삭제가 되는 거죠. 이랬습니까? 나는 그럼 2, 3, 5, 6 중에 m 값이 존재하겠죠. 이랬습니까? 자, m부터 가볼까? m의 약수 몇 개지? 2개죠? 1, 2. 1, 2 중에 쟤랑 겹치는 게 몇 개야? 1개. 그러면 만족해야 돼. 만족하는 정답. 이렇게 찾는 문제야. 3 같은 경우는 1, 3이죠. 1, 3 중에 얘랑 겹치는 거 2개네? 안 돼. 그죠? 왜? 원래 2개인데 겹치면 2개면 2개가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는 6. 1, 5. 안 돼. 그죠? 6은요? 1, 2, 3, 6인데 여기 홀수 2개. 되네. 정답. 답은 2랑 6이다. 알겠죠? 이렇게 따지는 걸 요구하는 문제가 독립정수파악 문제 중에 그나마 기출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알겠죠? 요 틀이 가장 어려운 문제고 그럼 나머지 독립정수파악 문제는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성질과 정의만 잘 기억하시면 해결되는 문제들인 거죠. 알겠습니까? 네, 독립정수파악도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제 나와 있는 확률의 나머지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영이 이거 보자. 뭐 한 30대만 맞으면 되겠네. 보니까.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 없어.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는 뭐야? 네. 막 털고 되는데 뭐 죄송할 게 뭐 있어. 그죠? 아니죠. 죄송할 필요 없다니까. 깔끔하게 쉬는 시간 맞아야 되네. 자, 그다음 오늘은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식 문제로 넘어갑시다. 수식 문제입니다. 자, 너 교재 없네. 교재 안 받았다는데요? 너 근데 안 한다. 알겠습니다. 세연아, 한 칸 앞으로 와. 네. 한 칸 앞으로 와. 아니, 내가 필요해서 내가 교재 복사해줘야 되니까 여기 봐, 앉아, 여기 앉아. 넌 결정권까지 없어, 이거 안 그래. 뒤에가 이게 필요하니까. 복사는 안 줄 거거든요. 자, 보시죠.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자, 확률의 5번째 유형입니다. 확률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개념 정리, 이 수업용 내용 정리는요, 양이 되게 작습니다. 거기에 할 때는 유형도 되게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배울 5번째 유형, 확률은 딱 6가지 유형이에요. 뒤에 배울 통계도 딱 6가지 유형입니다. 6개만 6개만 전략을 준비하면 해결된다. 알겠죠? 자, 5번째 유형 뭐냐? 수식 문제라고 선생님이 부르는 수식 문제. 얘가 제일 쉬워요. 확률 문제 중에. 알겠죠? 어떤 문제냐면 이 7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아마 뭐 기억들은 알 거예요. 78페이지 보시면 뭐 여기 뭐 조사건 A, B가 뭐 얘를 만족할 때 쟤를 구해라. 뭐 A, B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때 쟤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들요. 뭔지 알겠죠? 대충 그렇죠? 요게 이제 수식으로 세팅돼서 어떤 특정 확률을 구하는 문제. 요게 보통 그 3점짜리 쉬운 문제로 하나 잘 던지는 편입니다. 알겠죠? 보통 두 번째 문제나 첫 번째 문제로 가볍게 툭 던질 때 수식 문제 잘 냅니다. 알겠죠? 뭐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알겠죠? 자, 이런 수식 문제 해결 전략은 이렇게 하세요. 자, 첫 번째. 거기 수식 문제 풀다 보면은 요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독립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A, B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죠? 얘는 사건이 3개인 것도 거의 안 내. 두 사건에 대한 어떤 관계를 던져주고 PA 구해봐, PB 구해봐 뭐 이런 걸 질문하는 건데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까지는 있구나. 수식까지 한번 봐봐. 자, 수식문제 앉아있어. 그 뒤도 해야 돼. 봐봐. 수식문제 보시면 독립이란 멘트가 나와 있는 건 혹시 어떻게 풀렸는지 기억나요? 그럴 리가. 그죠? 혹시? 그렇지. 그게 벤다이는 아닌 식으로 풀어라. 식으로 풀어라. 무슨 말이냐면 독립이라는 건요. 식으로 풀 소스를 많이 던져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의 성질을 저번에 배웠잖아. 그러면 선생님 식으로 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봐봐. 독립이라면 봐봐. A, B가 독립이다. 나와 있는 거야. 문제 알겠죠? 그러면 PA 교집합 B가 나왔어. 어떻게 쓰면 돼? PA 곱하기 PB일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PA 교집합 B 여집합이 나왔다면 A, B가 독립이면 A랑 B 여사건도 독립이죠. 얘도 독립이죠. 독립이면 교집합은 싹 다 곱셈으로 바꾸면 됩니다. 얘는 그러면
PA 곱하기 뭐겠어? PB 6번 되겠죠. 얘는 1 마이너스 PB일 거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독립이라는 멘트가 있다면 이렇게 조건부를 불었어. 혹은 이렇게 조건부를 불었어. 여러분 독립일 때 조건부가 의미 있다 없다? 이거 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PA 합집합 B를 요구했어. 얘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뭡니까? PA 교비. 그게 PA 곱하기 PB죠.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봐. 여기 상황 보시면요. 독립이란 멘트가 있다면 어떤 힌트를 주든 간에 모든 확률을요. 이렇게 정리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면 싹 다 PA와 PB로 정리 가능하죠. 그죠? 만약에 PA가 A라 치고 PB가 B라 가정한다면 자 봐. 얘는 AB야. 얘는요 A 곱하기 1 마이너스 B야. 얘는요 A야 그러면. 얘는요 A 더하기 B 마이너스 AB야. AB로 세팅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힌트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 2개 줄 겁니다. 알겠죠? 적용하고 끝. 오케이? 독립이란 멘트가 있는 수식 문제는요. 풀이 시간 30초. 보자마자 틱틱틱 정답을 잡는다. 알겠습니까? 나 해볼까? 봐봐. 여기 우리 나와 있는 문제 중에 독립이란 멘트가 있는 거 내가 금방 툭툭 풀어볼게. 쭉 보면요. 지금 2789도 보면 독립이란 멘트가 없어. 282에 하나 있네. 282 봐봐. 선생님 풀어 봐봐. 요거 다 이해했지? 바로 풀어볼게. 282입니다. A, B가 독립이래. 오케이. 장착. 됐어요? 힌트 받겠습니다. PA가 3분의 1이래. 그죠? 조금 의미 없잖아.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 여사건이 얼마래? 12분의 1이래. 그지? 그러면 PB 여사건은 얘가 3분의 1이면 얘가 4분의 1거 아니야? 그죠? 뭐야? PB는 그러면 보겠어. 얘가 4분의 1이면 4분의 3이겠지. 1 빼기 P 여섯. 그죠? 정답 나왔네. 그죠? 한 15초면 될 것 같은데. 됐습니까? 자, 그 뒤에 기출 독립과목과 독립만 먼저 가볼게요. 285입니다. 평가원 기출이네요. 285입니다. 285 최고 기출. 마찬가지 24번이 기출이죠. 두 번째 문제 하나 꼽아. 23, 24. 그치? 어? 바로 갑니다. AB가 독립이고 PA가 3분의 1입니다. 알았어. PA 곱하기 PB가 독립이니까 6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PB가 6분의 1인 거니까 양변에 3 곱하고 나누면 PB는 4분의 1이네요. 있습니까? 그래서 산수 빨리 하면 아니냐? PA 합 B 구하래. 3분의 2 더하기 PB가 4분의 1이었지? 빼기 둘의 교집합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정답. 요건 뭐식 복귀인데 30초. 이해됐습니까? 산수 나중에 하고. 알겠습니까? 뭔 건지 알겠죠? 독립을 멘트 있으면 그냥 던져주는 문제 알겠죠? 탁탁탁 교집합 다 곱을 찌어버리고 알겠습니까? 뭐 여사분이 있든가 말든가 조건보다 무시해버리고. 오케이? A, B를 딱 잡아서. 그나마 쌤이 이런 독립 멘트가 껴있는 수식 문제 중에 그나마 조금 어려운 거 만난 게 이제 힌트 주게 줬는데 식으로 더러워서 이렇게 단순 산수가 안 되는 거. 그거는 그냥 X, Y로 때려 넣으면 열리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본 적은 있으나 그 또한 그렇게 아주 꼬이게 나오면 1분 정도. 알겠죠? 그 안에 해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아마 한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독립 문제 틀렸다. 죽방입니다. 알겠습니까? 미친 겁니다, 진짜. 3점짜리인데. 알겠죠?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요. 얘보다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하지만 발로 푸는. 알겠죠? 두 번째 상황. 네. 나올 걸 어떻게 아시는 거죠? 예전까지 그냥 나왔었다 이거지. 안 나올 수도 있어. 100%가 아니야. 알겠죠? 이때까지 계속 나왔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내가 뭐 신인이 어떻게 알지 모르진 않고. 알겠죠? 하지만 그럴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이죠. 예측입니다. 자, 두 번째. 봐봐요. 자, 그 외 문제. 그 외 문제. 알겠죠? 우리 세연이는 그죠? 이 독립의 이 풀이가 저기 10분의 포인트를 안 두고 그죠? 저 사람 어떻게 나올 줄 알지? 포인트 두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까? 자, 풀이의 포인트 두세요. 나오든가 말든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외 문제는요. 아까 성원아 뭐라 그랬지? 그 외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렇지. 벤다이어 그램을 풀어라. 예원아, 오늘은 너가 문제네. 예훈아, 봐봐라. 자, 그 외 문제는 여기 있으면 선택 괜찮아. 여기 괜찮으니까 이제 기운이 절로 가네 지금. 정치잖아. 전체 개수를 지정해서
and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라. 쉽게 말하면 개수로 풀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때 그 팁을 드리자면요. 전체 개수 지정할 때는요. 각 분모들의 곱의 배수를 이용하세요. 최소 공배수 말고. 알겠죠? 오케이? 예를 들면 12분의 1, 6분의 1 나왔어. 12개로 하지 말고. 알겠죠? 72개로 가세요. 그래야 중간에 분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분수가 나와도 그냥 풀이 밀고 가시면 답은 나와요. 어차피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확률 비율이니까. 알겠죠? 답이 안 나오진 않는데 풀이 환경이 좀 더러워지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자, 수시 문제는요. 오늘 배운 요 두 가지 끝낼 거야. 알겠죠? 독립면 멘트가 있어. A, B로 다 바꿔. 산수하면 답 나올 거야. 그런 멘트가 없어? 개수 지정 딱 한 다음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풀듯이 딱 풀을 짜가지고 개수를 다시 정리해서 푸세요. 그게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정리해볼게요. 봐봐. 뭐 몇 개만 순서대로 가볼게요. 278입니다. 얘가 이제 가장 기본 개념 문제인데 278 봐봐요. 278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2분의 1 정리할게요. PA는 2분의 1 독립 이런 멘트 없습니다. 2분의 1 PB는 얘는 쉬운 문제야. PA와 P는 자주 좋으니까 3분의 1 그죠? PB 여사건이 3분의 2인데 우리 여사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PB를 구하는 게 낫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요걸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조건부 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일 때 질문이 PA 여사건과 B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가볼게요. 자, 얘는 독립이라는 멘트가 없는 수식 문제 맞죠? 잘 기억해두세요. 어떻게 풀라고? 개수로 가자. 이렇게 세팅하시고 A가 있겠지 이렇게. 됐어요? 개수 지정하겠습니다. 전체 개수 몇 개로 하라고? 봐봐. 36. 최소 공배수 하지 말라고 내가 콕 집어 얘기했는데 물론 쌤 저 12개 혹은 6개로 했는데요 답이 안 나옵니다. 네가 잘못 푼 거야. 답 나와. 알겠습니까? 안 나오지 않아. 답은 나오는데 환경이 좀 더러워지니까 분수 나올 거라고 중간중간에 알겠죠? 그래서 다 곱해 그냥 2 곱하기 3 6이잖아. 6 곱하기 6 36 그러면 36개로 가던가 아니면 36의 배수 72개 머리 가는 거야. 저희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합니까? 알겠습니다. 36이죠? 가보면 자, 전체가 36이라 내가 가정한 거야. P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A 안에 들어있는 게 몇 개다? 18개다. 이제 영역이 2개니까 적기 좀 애매하니까 잠깐 보류. 그죠? 얘는 18개야. B 안에 들어있는 게 몇 개다? 12개다. 까지는 쉽게 파악이 되겠죠. 됐어요? 자, 갑니다 이제. 봐봐. 얘를 잘 적용해서 자, 이게 무슨 의미였어? A를 전체로 봤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B가 6분의 1이야 이 말이지. 조건부니까. 무슨 얘기야? 자, 18개를 전체로 봤을 때 성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해석 강의해야 됩니다. A를 전체로 봤을 때, 즉 전체를 18개로 봤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B는 여기 교집합이죠. 18개 중에 6분의 1이 여기 들어있어 이 말이죠. 몇 개라고? 6분의 1 범 3개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전체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여기는요 15개. 여기는요 9개 되겠죠. 됐어요? 교집합이 풀리면 이 문제 끝난 거야. 사실은 알겠죠? 그럼 결국 봐봐. 마지막에 여기 어디 있어? 12랑 27 빼면 9개. 세팅 끝. 됐어요? 질문에 대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건부에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질문 풀어볼까? B를 전체로 봤을 때 얘만 봤을 때 전체 몇 개인데? 12개 중에서. 그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A가 아닌 게 누구야? 이 말이잖아. 9개. 정답. 4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걸 풀다 보면 여러분 돌발 상황 항상 그렇잖아. 이게 개념 배워서 이해는 쉬울 텐데 문제 쉬우니까 이걸 막상 여러분들 적용하잖아요. 돌발 상황 발생하죠. 돌발 상황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전체 개수를 센스 없게 지정해서 중간에 분수가 튀어나와. 알겠습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선생님 저는 전체를 해볼게요. 6개로 하겠습니다. 말 안 듣는 놈이죠. 가보겠습니다. 봐봐. 6개야. A가 2분의 1이야. 얘가 2분의 1이야. 3개. 그죠? B는요? 3분의 2개 있어. 됐어요? 그 다음 봐봐. 자, 요거 시작합니다. 3개를 전체로 봤을 때 교집합에 들어있는 게 6분의 1이야. 그러면 3의
6분의 1이면 몇 개인 거야? 2분의 1이잖아. 선생님 여기 2분의 1 있다는 건데요? 그죠? 이런 분수 나오면 상관없어 알겠죠? 그러면 분수가 나오면 돌발상 어떻게 지원하냐? 2분의 나왔으면 다 2배 해버려. 그럼 자연수 될 거니까. 근데 그 귀찮아? 그럼 밀고 가 그냥. 얘가 2분의 1이면 3에서 2분의 1 빼면 얼마야? 2분의 5. 2에서 1을 빼면 2분의 3. 됐어요? 얘가 2죠? 2에다 2분의 5 더하면 2분의 9일 거 아니야? 전체 6이잖아. 2분의 12. 2분의 3. 됐어요? 풉니다. 자, A의 확률을 구해라. B를 전체로 봤을 때 2분의 그 속에 들어있는 A가 아닌 거 2분의 3이야. 정리하면 4분의 3 나오겠죠. 상관없다고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전체 개수 지정을 좀 깔끔하게 못해서 분수가 나올 수 있다. 알겠죠? 밀고 가면 답은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전체 개수 세트 잘해서 잘 푸시고 자, 두 번째 돌발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얘는 지금 요 확률을 적용했더니 교집합 개수가 바로 뚫렸잖아. 그렇죠? 그러면 교집합의 개수 뚫려버리면 그 풀려버리니까 쉬운데 가끔 선생님 확률을 적용을 2개 했는데 여기 문제 선생님 많이 문제 만들어볼까? 잠깐만요. 안 뚫리게? 아 이게 줬어. 안 뚫릴 수가 없네요. 이씨. 잠깐만요. 주지 마세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게 진행하다 보면 이따 문제를 풀어줄게요. 진행하다 보면 봐봐. 지금은 A, B를 잡아서 개수를 지정해서 개수가 확 나와버렸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힌트가 남았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바로 적용을 못 하겠는 거지. 그럴 때는 문자로 정리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자를 통해서 확률을 대입하시면 뚫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발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분수가 중간에 튀어나온 경우 그거 밀고 가면 돼. 확률을 적용하는데 지금 개수가 안 잡힙니다. 그럼 문자로 지정해서 정리해 그냥. 그럼 풀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풀려. 알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세팅해 놓으면 된다. 자, 그런 거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283 한번 283 한번 가볼게요. 이게 그냥 뚫리면 안 뚫나 보시죠. 283입니다. 283 보시면 요거 때문에 건드릴 게 있네요. 여러분 그 거기 보시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라는 얘기지? 드모르가 아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여집합하고 빼면 다 반대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A 차집합 B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밑으로 그려드리면 사실 이거는 뭐 지금 고1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바로 풀면 되는 거야. A 안에 들어있으면서 B가 아닌 거. 교집합이니까. A 안에 있으면서 B가 아닌 거. 그게 여기잖아. 그죠? 꼭 바꿀 필요는 없어. 알겠지? 바꿔 생각하는 게 쉬운 하시되 아니면 그냥 풀어도 돼. A 안에 있으면서 B가 아닌 거. 여기죠. 오케이? 이런 인식은 돼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뭐가 되어 있냐면, 자, P, A 교집합 B의 여사건이 5분의 4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집합이 5분의 4라는 게 중요한 거죠. 5분의 1, 그냥 중요한 거죠. 됐어요? 얘의 여사건이 얘면 얘는 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이야기, P, A 교집합 B 여사건이 4분의 1이다. 그때 뭐 P, A 여사건을 구해라고 질문입니다. 가보시죠. 독립이라는 멘트가 없으니까 두 번째 풀이로 접근하시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고요. 전체 개수 몇 개로 할까요? 100개. 네, 100개, 20개. 알겠습니까? 제일 적은 개수는 4분의 1과 5분의 1과 4, 5 하면 20. 알겠죠? 얘랑 그냥 곱해. 아, 얘도 곱한 거야? 아, 그렇죠. 다 곱하는 건데, 야, 봐봐. 얘 대신 내가 얘 쓰는 거야. 3개가 남아있는 게 아닌 거니까. 알겠죠? 100개 상관없습니다. 20개로 할게요. 20개. 그러면 교집합에 5분의 1 들어있어. 5분의 4개 들어있어.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얘가 뭐야? 여기 아니야 여기? 그죠?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잖아. A 안에 있을 B가 아니고 그렇죠? 4분의 1이 5개. 뭐 끝났네 근데. PA가 얼마야? 20분의 9네. 그죠?
6건은 20분의 11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풀 수 있는 얘도 좀 재미없는 문제네요. 아무튼 전체 개수 중에서 만약에 지금도 개수에 뚫려볼 재미가 없는데 여기는 뭐 어렵게 안 내서 그래. 주의드려야겠죠? 좀 상황이 꼬이면 당황하지 마시고 문자로 정리해서 걔가 구할 확률 다 구해봐. 그러면 뭐 문자 지정한 것들이 다시 뚫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연습하시면 되겠다. 지금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유형인 독립시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계의 발을 얹을 계획입니다. 다시 예매. 보시죠. 네. 자, 이제 확률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정리를 끝내놓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는요, 여기 어디갔냐?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있는 독립시행으로 넘어가시죠. 자, 지금 본 문제까지 하면 확률의 이제 뭐 6분의 5가 끝난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유형은 수식 문제 해결 전략이었다. 이 두 가지 틀을 잘 기억한 후 아마 이번 6월에 나올 것이니 잘 기억해서 1분 내로 해결보고 다른 문제에 시간을 잘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정도 훈련을 하시면 이 수식 문제는 뭐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잘 나오니까 3년짜리 먹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독립시행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확통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확통이 더 점수는 더 잘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확률 통계에서 1단은 제일 어려우니까 알겠죠? 그 다음 2단은 어렵고 통계가 제일 쉬우니까 알겠죠? 그래서 준비만 돼 있으면 통계는 뭐 킬러로도 잘 나오고 준 킬러로 잘 나오는데 29막 이때 통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또 이게 어려워도 준비만 된 친구는 다 뚫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6번째 유형은요, 독립시행이라는 공식이죠. 이거는 쌤이 필기장에도 공식이다 이렇게 써봤죠. 이 공식이라고 못을 다 박는 이유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근해 공식 이런 거. 근해 공식 그냥 암기죠. 그 다음 언제 써?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그 상황을 다 기억해야지. 그러면 2차 방정식 주고 근을 구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거나 내가 못 구하겠어? 근해 공식 쓰면 되죠. 그러니까 공식에 적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파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식을 배우려면 두 개를 외워야죠. 두 개가 먼저 첫 번째 언제 쓰는데 이 공식 쓰는 상황을 정확히 암기해야지. 그리고 공식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공식을 외워야지. 그 두 가지인 건데 예를 들면 언제 쓰냐? 쉽게 말하면 독립 상황에서 시행을 반복할 때 쓰는 게 독립시행입니다. 알죠? 이 이름 자체가 이제 공식 쓰는 상황인 건데 좀 더 쌤 풀어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 같은 행위 반복이 나오고요. 같은 행위 반복.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뭐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요. 그 상황이 이제 매 시행마다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게 독립이라는 얘기야. 요건 이제 시행이라는 얘기죠. 시행을 여러 번 반복. 독립시행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 상태에서 같은 짓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그때 쓰는 공식이 독립시행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멘트가 나가냐면 보통 이렇게 나가죠. 어떤 상황을 부여할 것이고요. n번 중 뭐뭐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모든 독립시행 문제는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 얘네들 잘하는 게 말을 꼬아내는 거니까 말을 일부러 꼬아서 저런 표현이 아닌 것처럼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읽다가 선생님 독립시행 문제인데요. 그래? 바로 답이 보여 풀면 되고 바로 안 보여? 근데 독립시행인 걸 알겠어? 그러면 그 문제를 저렇게 표현해. 독립시행 문제는 무조건 저렇게 표현됩니다. 그게 뭐 주사위든 뭐 동전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저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니까 독립시행이 파악됐어? 근데 저런 멘트를 쓰고 있지 않아? 네가 정리해. 말을 잘 이해해서 아 쌤 얘가 12번 하는데 12번 중에 얘가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라는 이 문장 해석이 좀 필요한 거죠. 알겠죠? 거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공식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공식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되죠. 자, 예시로 쌤 보여드리면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때 쉬운 예시로 독립시행 공식을 세팅해 볼게요. 4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요게 일단 독립시행입니다. 자, 상황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봐봐. 자, 주사 한 개를 4번 반복해. 같은 행위 반복이야. 매 시행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바뀌지 않아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3에서 나올 확률 3분의 1, 6분의 2니까.
두 번째도 3분의 1, 세 번째 3분의 1. 매 시행마다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독립시행 상황입니다. 알겠죠? 얘는 뭐 개념 문제니까 멘트도 네 번 중 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좀 그대로 쓰고 있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독립시행인데 우리가 지금 이 2번 유형에서 그 곱셈 정리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풀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얘는 뭐 독립시행 공식이니까 공식을 적용해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풀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독립시행을 다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풀어보면요. 주사위를 4번 얹으면 1번, 1회, 2회, 3회, 4회 총 4번의 시행을 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4번 중에 3의 배수가 한 번 나오려면 케이스가 몇 가지 있겠어요? 여기 첫 번째 3의 배수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오고 그죠? 두 번째 3의 배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안 나오고 네 번째 나오고 안 나오고 네 가지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곱셈 정리를 접근하면 확률 구하고 확률 구하고 확률 구하고 확률 더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각 행위가 독립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될 확률 처음에 3의 배수 나오는 확률 3분의 1 곱하기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오는 3분의 2죠. 이런 게 3번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얘의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일 거니까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죠. 왜? 독립이니까. 이게 만약에 유사한 상황에 종속 상황이야. 그러면은 동식이 아닌 거죠.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확률 다 구해서 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동식이니까 확률이 같은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3분의 1이 한 번 나오고 3분의 2가 3번 나오는 건데 그죠? 이런 거 총 몇 개인 거예요? 4개. 정답. 이게 되겠죠. 이랬으니까 4번 더하는 거니까. 알겠죠? 얘가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인 건데 자, 이 공식화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야, 4번 중에 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봐봐. 일단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죠? 3분의 1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볼 확률은 이게 당연한 게 4번 중에 얘가 한 번 나올 거면 3분의 1이 당연히 한 번 나올 것이고 3분의 2가 3번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한 케이스의 확률이 얘인 건 너무 쉽게 잡아줄 수 있죠. 그럼 이런 게 몇 개 나오냐가 중요한 거야. 자, 몇 개를 어떻게 하느냐? 봐. 4번의 기회 중에 한 번만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4번의 기회 중에 한 번 동그라미 박아놓는 경우의 수는요 4개의 자리 중에 한 개 선택. 거기 동그라미. 나머지 다 X. 그래서 4인 거야. 이랬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요 식을 공식으로 암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멘트로 암기하면 되냐? 봐봐. 4번 중에 얘가 한 번 나올 확률은요. 일단 한 번 던질 때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4번 중에 한 번 내가 원하는 게 한 번 나왔고 남은 3번은 얘가 아닌 게 나오면 됩니다. 라고 공식으로 쓰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기 파트 봐봐. 독립시행도 확인됐어. 멘트가 n번 중 뭐뭐가 r번 나올 확률 구하래. 뭐 세팅 맞잖아. 그쵸? 만약에 이런 멘트가 아니야? 그 독립시행이야? 니가 이런 멘트로 적을 수 있어. 선생님 저런 멘트를 못 쓰겠는데요? 독립시행이 아니란 얘기야. 그냥 풀어. 어떻게? 이렇게. 네가 다 정리해서 풀어. 그 곱셈 정리 문제라는 얘기야. 이게 왜냐면 곱셈 정리랑 독립시행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유사하니까. 이게 독립이 아니어버리면 그냥 곱셈 정리니까. 알겠죠? 뭐 어쨌든 간에 자, 이 세팅이 만들어졌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한 번 시행할 때에서 뭐뭐가 나올 확률부터 구하셔야죠. 얘를 P가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N번 중 R번 P가 나오고요. 남은 건 Q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이때 Q는 당연히 6번의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독립시행이 저런 상황인 거죠. 독립시행은 저거 암기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독립시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 공식에 적용해서 독립시행을 풀어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문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봐봐. 자, 예를 들면 쉬운 것도 보시죠. 303번입니다. 네, 쉬운 문제인데 바로 가시죠. 303번입니다. 뭐 이런 문제 좀 잘 안 나오는데 타율이 0.25인 안타치 확률을 얘기한 거죠. 타율이 0.25. 보통 독립시행은 분수로 많이 하니까 타율이 4분의 1인 걸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는요. 안타치 확률이 4분의 1인 어떤 야구 선수가 있대요. 그죠?
4번을 반복할 때 4번 중, 그죠? 4번 중 몇 번 이상? 3번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얘는 뭐 완전 노골적인 독립식인 거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돼? 4번 중에 몇 번 쳐야 돼? 3번을 치거나 또는 4번 중에 4번 다 치면 되겠죠. 얘들 더하면 정답. 그죠? 얘는 이상이나 얘기했으니까 여러 개 케이스 정리해야지. 가시죠. 4번 중에 3번 얘가 나와야 돼. 4번 중에 3번 4분의 1에 세제곱 곱하기 한 번은 실패 4분의 3의 1승 되겠죠. 4번 중에 4번 다 4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들을 더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독립식을 더할 때는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분모는 어차피 4의 4승이야. 그죠? 왜? 4가 3개 있고 한 개 더 있잖아. 마찬가지죠. 그죠? 분자만 더하면 돼. 4 곱하기 3, 12 더하기 1에 1. 다음 뭐 4에 4승 13이 되겠죠. 4승 80. 정답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말을 바꾸는 버전은 뭐냐면 쉽게 바꾸는 버전이 하나 바로 있어요. 여기 수능 3점이네요. 304번. 봐봐. 점점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304번 보시죠. 304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봐봐요. 자,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질 때 이미 냄새 나죠? 그죠? 동전을 5번 던지면 같은 게 반복이고요. 매 시행마다 동전 한 개마다 앞면 나올 확률과 뒷면 나올 확률은 고정돼 있겠죠. 이거 독립시행이에요. 동전 5번 던지는 것 자체가 독립시행 상황이죠. 알겠죠? 근데 뭐라 그랬어?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 나오는 횟수의 곱이 6이 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얘가 독립시행 상황에 멘트를 이렇게 안 준 것 뿐인 거죠. 됐어요? 그럼 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 동전을 6번 던질 때 땡큐 5번 던질 때 어차피 앞면 아닌 뒷면 봐야 될 거 아니야. 앞면으로 기준을 세우든 뒷면을 기준을 세우든 너네 나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렇게 멘트는 안 되면 쉽다고 알겠죠? 그러면 앞면 H라고 앞면이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 나온 횟수가 곱하기 6이 돼야 되잖아. 그쵸? 어떻게 돼야 돼? 1, 6 나올 수 없겠죠? 그죠? 총 5번이니까 2, 3 가능하네. 3, 2도 가능하네. 나올 없겠네. 이해됐습니까? 얘는 결국 무슨 말이야? 앞면 2번에 뒷면 3번 나올 확률이나 앞면 3번에 뒷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세연아 이해되니?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2번만 풀면 되죠. 5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고요. 또는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죠. 그럼 당연히 뒷면은 뭐 3번 하면 2번인 거니까 해결하면 되겠죠. 얘도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독립식 문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P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한 개 동전 던질 때 앞면 나올 확률, 그렇죠? 적용하겠습니다. 자, 앞면 2번. 5번 중에 2번. 2분의 1의 제곱. 다음 번 뒷면 3번. 2분의 3승. 5번 중 3번. 2분의 3승. 2분의 1에 2번. 2 더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이런 틀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문제들을 많이 줄 거다. 체크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 뭐 선생님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우리 통계 정리하러 갈게요. 어려운 문제가 봅시다. 잠깐만요. 315번 가시죠. 평가 30번이네요. 30번 레벨 한번 경험을 보고 315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쉬운, 그죠? 개념 문제 하나와 약간 한 단계만 높인 문제 하나, 이제 좀 빡센 문제 하나 가보시죠. 30번이니까 빡세겠지. 보시죠. 자, 주머니 안에 1, 2, 3이 들어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 이 주머니에서 맞네. 내가 복사하는구나. 괜찮아. 미안하다. 저희 선생님 써주실까요? 써주는데 네, 봐. 닥쳐 봐. 네, 보시죠. 네, 주머니 안에 1, 2, 3이 들어있다. 그때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상황이 됐죠? 그럼 뭐 주사위가 비슷한 거네. 그죠? 1 나오면 3분의 1, 2도 3분의 1, 3도 3분의 1 5번 반복. 그죠? 뭐 다시 넣으니까 독립상황 맞네. 그죠?
5번 반복이면 동시에겠네, 그렇지? 그때 확인한 5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라 해놨습니다. 오 잠깐만 5번에 지금 봐봐 1회, 2회, 3회, 4회, 5회 여기서 한 개 꺼내는 시행을 5번 반복. 그죠? 그러면 이게 쉬운 독립식 문제였다면 봐봐 1이든 2든 3이든 하나를 정해서 5번 중에 예를 들면 2가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쉽지. 그죠?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아요. 왜? 5번 뽑아서 곱이 6의 배수여야 돼. 괜찮습니까? 그쵸? 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5번의 시행 중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 2와 3이 2 적어도 한 개 이상 또는 3 적어도 and 적어도 한 개 이상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2가 최소한 한 개 이상 나오고 3이 최소한 한 개 이상 나와야 얘가 말하는 6의 배수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거만 해결 끝 아닙니까? 상황이 됩니까? 이건 해결됩니까? 이거 듣고 있습니까? 네. 그죠? 그럼 봐. 여러분 2가 적어도 한 개 이상 and 3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이거 어떻게 풀죠? 그런 마음이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제대로 할 것까지는 없어. 써는 뭐라고? 부정인데 부정이죠. 알겠죠? 경우에서 되게 더 어려운 유형입니다. 30번은 되니까, 알겠죠? 고트에 딱 보여야 돼. 아, 쌤, 얘는요, 이렇게 풀어놨겠다. 1에서 뺍시다. 뭘? N, P로 해야 돼. P. 확률 그러니까, 알겠죠? P. 2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죠? 또는 3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풀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적다 보니까 독립시행이 아닌 느낌도 드네요. 가볼게요. 1 마이너스. 그죠? 가를. 야, 2가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 5번 다 뭘 뽑아야 돼? 1, 2, 3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3분의 1에서 5승. 요걸 굳이 독립시행으로 하면요. 5번 중에 5번 다 3분의 2의 5승. 굳이 독립시행 한 거예요. 얘 지금 상황이 독립시행이 아닙니다. 독립시행의 상황은 맞지만 공식이 굳이 필요한 환경은 아니네요. 얘가 30번에 있는 게 때문이네. 알겠죠? 더하기 3을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 어떻게 돼? 똑같죠. 3분의 5승. 빼기 둘 다 사용하지 않으면요. 1만 다 뽑았다 소리겠죠. 3분의 5승.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문제는 좀 틀이 동시로 가진 않네. 알겠습니다. 동시에 개념도 들어있지만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라 볼 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자, 독립시행은 이 정도 보여드리면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 좀 고민해서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되겠습니까? 자, 남은 시간은요. 아까서 얘기한 대로 확률에 발을 좀 보겠습니다. 통계에 발을 좀 보겠습니다. 자, 확률은 여기 답니다. 알겠죠? 확률에 이 문제들 잘 풀어서 가지고 와 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숙제는 챙겨드릴게요. 자, 오늘 바로 들어갑시다. 3번 통계 기억 살리러 갑시다. 통계. 자, 통계 또 봅시다. 페이지 보내시고. 통계 그래. 어딨어? 어딨어? 아이고 졌어? 네, 탱고를 아, 이거 써보세요. 써보세요. 저안 쓰고 어떻게 쓰는지 예원아, 괜찮니? 자, 통계 오늘 발만 담는 거니까 드셨어요. 첫 번째, 기초 이론 정리 합시다. 여러분 평균 뭔지 아시죠? 그죠? 평균 어떻게 구해? 수연은? 네? 아니 너무 어린 사람이 말고 아니 너 그냥 평균 어떻게 구하냐고. 야 합의시험 봤어. 평균 어떻게 구해? 다 더하고 나누기 n 그죠? 개수만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평균 이제 가운데가 구하는 거죠. 평균. 당황했어. 편차 뭔지 기억나는 편차. 여기 이런 용어는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편차가 편차. 편차가 뭐야?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 학교 평균이 뭐예요? 기억나요? 우리 학교 평균이 60이야.
내 점수가 70점 받았어. 나의 편차는 몇 점이야? 10점입니다. 자, 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50점 받았어. 얘 편차 몇 점이야? 마이너스 10점입니다. 편차가요, 빼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요거 중1 때 배웁니다. 알겠죠? 뭐 괜찮아요. 그냥 요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편차는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자기는 수능에 질문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초의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편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게 쉬운 게 봐봐. 우리 반에 학생이 2명이야. 50점 받고 70점 받았어. 했죠? 평균이 몇 점이겠어? 60이지. 더하고 나누기 하면 되잖아. 그렇죠? 내 편차 10점. 왜? 난 평균보다 10점 잘했거든. 얘 편차 마이너스 10점. 왜? 평균보다 10점 못했거든. 그러니까 평균 60인 거잖아. 이 증감이 다 나오는 게 편차인 거니까. 증감을 다 더해버리면 다 빠면 되겠지. 왜? 그게 가운데 값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편차의 합이 0이다 보니까 문제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통계를 구하는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스토리를 좀 얘기해드리면, 통계가 뭐냐면 우리 이 집단들의 어떤 데이터를 조사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아, 요 집단 애들이 좀 똑똑한 애들이구나. 저 바보들이구나. 우리 반 똑똑한 집단 중에서도 좀 잘하는구나. 얼만큼 잘하지? 이 정도 잘하는. 뭐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죠? 조사하는 거죠. 조사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통계에서 어떤 걸 조사하고 싶은 거냐?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 용어입니다. 대표값과 산포도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용어 아니야. 선생님 스토리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뿐인 거겠죠. 대표값과 산포도가 뭐냐면 대표값이 이런 게 있어요. 대표값은요, 우리 반의 점수를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숫자.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건 대표값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그런 거 적은 거 있을 거야. 뭐 최빈값, 중앙값, 막 이런 거. 최빈값은요, 우리 반 점수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숫자. 제일 빈도수, 목표 숫자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걸 대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정확히 나누니까. 알겠죠? 중앙값은요, 우리 반의 점수를 1로 나눈 다음에 가운데 등수의 점수. 중앙값. 알겠습니까? 그런 용어를 씁니다. 고등학생들은 이걸 안 쓰는 거지. 왜? 실제로 잘 안 쓰니까. 그러면 대표값 중에 우리는 뭘 쓰냐? 평균을 쓰는 거야. 대표값에서는 우리는 평균만 하는 거야. 중학교 때는 대표값들의 종류가 먼저 배우는 시간인 거고, 지금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분석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균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산포도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중3 때 배웠는데 산포도와 상관관계 이거 배우거든요. 점막 찍어놓고 누가 산포도가 고르네, 고르지 않다 이런 걸 하는데, 지금 그런 중요하지 않다죠. 산포도라는 건 말 그대로 분포 정도를 보는 거야. 아, 우리 반 애들은요, 점수가 막 퍼져 있어, 애들이. 이런 게 이제 분산 표준션 넓은 거죠. 큰 거죠. 알겠죠? 애들 점수가 큰 거니까. 우리 반 애들은요, 평균은 낮은데 거기다 몰려 있었어요. 이런 것들. 분포를 체크하는 게 이제 그 산포도가 되는 건데, 산포도의 종류에 뭐가 있냐? 분산과 표준편차 이런 것들 가지고 그 학교나 그 반의 분포 정도를 예측하는 거죠. 아, 여기는 애들 수준이 다 비슷하구나 라는 게 그 표준편차나 분산 자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나름 이제 그저 내신이 빡센 학교들 가면요, 다 시험이 어렵고 애들 고잘하니까 이 표준편차 빡습니다 되게.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이 표준편차가 좀 크죠. 왜? 공부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건데, 이런 산포도와 대표값을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배운 건데, 그러면 평균을 구할 줄 아니까 분산을, 세연아 뒤지고 싶니? 네, 자, 분산을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을 구할 줄 아니까. 자, 분산의 정의, 이거 중요합니다. 고딩용입니다. 물론 중학교 때 처음 배우지만 중3 때 분산 정의 혹시 기억나요? 그건 평균의 기호죠. 정의는 아니고, 분산의 정의라는 건 뜻을 얘기하는 건데, 분산은 뭘 분산하느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게 분산입니다. 봐봐. 내가 요 학교, 2명밖에 없는 학교 분산 구해볼까? 분산은요, 편차가 나와있지? 얘 편차 10, 얘 편차 마이너스 10, 그쵸? 분산은요, 적용하면 100의 평균은 100. 이런 거죠. 아, 이 학교는 분산이 100인 학교야. 수학시험 때 분산이. 알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이래서 세연A 되니? 예.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분산을 100이라 얘기하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만점에 몇 점인데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뭐합니까? 루트를 씌우죠. 표준 편차라 부르죠. 표준 편차는요 뜻이 이거죠.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야. 알겠습니까? 사실 요만큼은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와요. 알겠죠?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쌤한테 처음 배웠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는 배우고 올라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편차라는 게 이런 거고 분산의 뜻이 원래 이거고 예원아 표준 편차는요 루트 분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산이 뭐야? 라고 물어보지만 예를 들면 경제학 가봐야 돼. 학종 지원해 가서 몇을 보는데 모를 수 있어. 이과 애들은 미분이 뭔지 아니 물어본단 말이야. 실제로 모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분산이 뭐야? 또 선생님 뭐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 빼고 이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지. 분산이 뭐야? 그러면 뜻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아, 요게 이제 개념을 배운 친구들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네 표준 편차가 뭐니? 교수님들 항상 자네라 부르니까 자네 표준 편차가 뭐니? 아, 분산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요게 뜻이야. 요게 뜻. 알겠죠? 우리는 이제 물론 구하는 법을 많이 배우지만 요건 뜻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 일단 기본적인 통계 기초 이론들이고요. 오늘은 표 보는 법만 배울게요. 우리가 여기서 뭐 했어? 자, 통계 1번 유형 뭐죠? 확률, 분포, 표의 이해. 그죠? 우리가 이런 표를 만나죠. 잘 들어. 여기에 뭐 x1, x2, xn, n개의 정수 데이터에서 합계 라지 n을 쓰죠. 합계 라지 n 확률 p, x가 xi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p1, p2 쭉 해서 pn까지 정해지겠죠. 합계는 1이죠. 확률가 1이니까 그렇죠? 우린 저런 표현을 배우는 거죠. 용어를 체크해드리면요, 우리는 요 x 값을 뭐라 불러?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요거를 우리가 별량이라 배웠거든. 알겠죠? 지금은 변수라고 그러죠. 함수화 시킬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얘는 뭡니까? 아, 확률. 알겠죠? 그러면 x1에 대한 확률 p1. 점수가 x2가 될 확률 p2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봐봐.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표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반 아이들의 수학 점수의 그 반올림한 값을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봐봐. 빵점이 있을 거고요. 10점이 있을 거고요. 20점이 있을 거고요. 쭉 가세요. 100점까지 있겠죠. 이건 반올림이야. 합계. 우리 반 아이들 30명 가능합시다. 오케이? 빵점 한 놈이고요. 110점 두 놈이고요. 3명이고요. 100점만 3명 합시다. 자, 있겠죠?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봐. 주목. 요거는 우리가 명수잖아. 학생수. 그쵸? 요거 우리 옛날에 F라는 이름으로 얘를 뭐라고 그랬냐면 도수라고 도수.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수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말은 들어본 적 있을 거 알겠죠? 도수 분포표는 뭐냐면 얘랑 똑같은 건데 여기에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도수가 있는. 도수가 쓰면 뭔데요? 아, 명수. 명수를 적어놓는 거야. 몇 명, 개수 적어놓는 거죠. 이런 표가 도수 분포표. 점수에 따른 학생 수를 적어놓은 거죠. 전체 학생 수 30명.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배우는 확률 분포표는요. 봐봐. 도수 분포표는요. 도수가 적혀있는 거고. 확률 분포표는요. 확률이 적는 거죠. 그러면 F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P를 쓰는 거야. P. 그러면 여기 확률이 얼마 됐어? 여기 확률이 30분의 1이겠지. 원래 확률이 곧 비율이야. 쌤, 30명 중에 빵점이 한 명 있어요. 확률로 표현해. 3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비율이 확률인 거야. 얘는 30분의 2가 되겠죠. 30분의 3이 되겠죠. 30분의 3이 되겠죠. 다 더하면 1이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응. 결국 봐봐. 여러분이 옛날에 기억에 나는 그 표랑 똑같은 거야. 대신 그걸 확률로 표현한 거죠. 선생님, 굳이 왜 확률로 표현합니까? 산수하게 표현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확률도 배우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산수하게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서 봐봐. 우리가 요 표를 이해했잖아. 여기서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빵점 1명 곱하고 10점 2명 곱하고
20점 생각 곱하고 다 곱해서 더하면 우리 반에는 총점 나누기 30 맞습니까? 그 평균 아니야? 우리 반 평균? 생각 맞니? 맞아요. 우리 반 평균 구할 수 있잖아. 아이 고3인데 평균 정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확률 분포로 가면요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해서 나누기 1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곱해서 더한 게 그냥 평균이야. 그래서 이미 나눠놨기 때문에 비교를 알겠죠? 그냥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공식을 배우죠. 뭘 배우냐? 여러분 통계는 질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표를 던졌으면 질문을 이렇게 할 거야. 첫 번째, px가 x2일 확률을 구해. 이렇게 확률을 질문할 수 있다. 표를 읽을 줄 알아야지. x가 x2일 때 확률 p2네요. p2를 쓰면 돼. 그래서 확률을 묻기도 하고요. 왜? 표를 읽을 줄 알고 체크하는 거야. 개념 문제죠. 두 번째, 평균을 구하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평균 기호를 뭐라 쓰지? 이건 기억나죠? EX. EX. 이런 뜻이야. X의 평균 이런 뜻인 거죠. 하나의 문자로 N이라고 했었죠. N. 평균이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구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곱해서 더하면 돼. 나눌 게 없어. 1이니까. 아까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때 여기서는요. 봐봐. 시그마로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를 이렇게 I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럼 평균 구하는 곳이군요. XI랑 PI를 곱해서 첫 번째부터 N번을 더해야 돼요. 이렇게. 평균. 저 됐습니까? 평균. 표 나와 있으면 평균 구할 수 있겠어. 예.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분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분산은 VX가 표현하죠. 그죠? 자, 분산 구하는 공식은 일단 지금은 던질게요. 알겠죠? 아마 어렴풋한 기억이 있을 건데, 알겠죠? 근데 분산 구하려면, 봐봐. 이것도 가능해. 편차를 다 적어가지고요. 제곱을 다 해가지고요. 그 편차 제곱을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요 말이 이해돼요? 무슨 말이야? 봐봐. 내가 쓰기만 해볼게. 분산의 정의는 이래. 내 점수에서 해석돼? 내 점수. 오케이? 평균을 빼. 됐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야. 생각 이해돼? 점수가 쌓이니까. 그치? 얘를 제곱해. 의미는 아는 게 좋아. 요게 편차잖아, 편차를 제곱한 거잖아, 그쵸? 여기가 뭐라고 하면 돼?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야. 됐어요? 이건 분산의 정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풀죠. 우리 어떻게 풀어요? 공식 기억나요? 점수를 제곱한 거에 평균에서 평균을 구한 거에 제곱을 빼는 거죠. 암기, 그죠? 그래서 봐봐. 뭐 마지막 네 번째 표준 편차는 기호로 시금에서 표현하고요. 얘는 뭐 보여줄게요. 분산. 그죠? 우리는 분산을 이렇게 구할 거야. 선생님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알겠죠? 산수가 아주 들어올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정리해서 증명하면 이게 나와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봐봐. 표준 편차 구하려면 바로 얘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기장에다가 계산 순서를 정해놨죠. 어떻게? 표준 편차 몰랐어?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 일단 평균부터 구해. 그리고 제곱의 평균을 구해. 그리고 분산을 구하고 그래야지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순서 푸는 거죠. 됐습니까? 요게 통계의 1번 유형입니다. 알겠죠? 표 주면 저거 탁탁탁탁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켜보시죠. 우리 이호님 이미 뭐 저기 이미 날아갔습니다. 네, 보시죠. 자, 어디냐면 봐봐요. 어디냐면 여러분 278번부터 이거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278부터 이 통계는 표 나오는 것만 딱 풀어와라. 여기 있네. 327. 그렇게 안 되는데 이 빡센 게 많으니까 홀수만 풀어서 여러분 홀수 풀고 남은 거 짝수 푸세요. 나중에 나 시킬 거야. 알겠어? 일단 홀수만 풀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복습하시고 홀수를 잘 풀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집 쉬었다가 극한 작업을 하시죠.
자, 다시. 얘를 더 뭐라고 하는 거야?